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도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마덱스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제 마덱스가 얼마 전에 막을 내렸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좀 탑재된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그곳에 또 이제 대영 위원님께서 네. 직접 다녀오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이번에 또 눈길이 가는 무기 체계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10년 만에 선보인 초공동 어뢰입니다. 먼저 초공동 어뢰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게 왜 10년 만에 등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초공동 어뢰는 기존의 어뢰들하고 좀 추진 방식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 약간 이제 금속으로 된 이렇게 우둘투둘한 게 달려 있는데 네. 기존의 어뢰들은 잘 보시면 이제 프로펠러, 스크류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고속을 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헛도는 상황이 생겨요. 이제 캐비테이션, 이제 공동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생기면서 효율이 확 떨어지고 속도도 이제 감소되고, 잘못하면 프로펠러가 깨지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 어뢰들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백상어도 있었고 청상어도 있었고 이제 흑상어까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펌프 제트를 사용해요. 펌프 제트 약간 그런 문제가 없는 대신 이제 고속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초공동 어뢰는 앞쪽에 일종의 공기방울을 만들어서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고속을 내는 그런 어뢰입니다. 기포막, 공기 기포막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포막을 만들어서 그걸 일종의 방어막처럼 쓰면서 속도를 내는 거예요. 멋있는데? 저항을 완전 저항을 감소시키면서 초고속을 내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이거를 처음 한 나라는 러시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슈크발이라는 어뢰가 있는데 이 어뢰가 사실 일반 어뢰랑 비교하면 속도가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최대 20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시속으로 계산해 보면 한 370.4km까지 나오는 거예요. 시속? 네. 너무 거의 빨라.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보이긴 할 텐데 상당히 빠르게 오겠죠. 그걸 본 게 인생의 마지막 풍경일 그렇죠. 수 이제 있죠. 그걸 보는 순간 끝이다. 안녕 이제 되는 거죠. 이 러시아가 만든 슈크발이 속도는 빠른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요? 이 사거리가 짧아요. 10km밖에 안 돼. 정말 최대. 단거리 선수구나. 단거리를 빠르게. 그야말로 이제 100m 달리기 선수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어뢰 치타. 보통 우리 중어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나온 어뢰들 보면 한 사거리가 50km 정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슈크발 이 초공동 어뢰 10km밖에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에 너무 짧다. 써야 되는 그런 건데. 뭐 지난번에 그 마덱스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실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크기를 사실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한 330cm 미만, 직경 30cm 미만, 뭐 이렇게 지금 뭐 나오더라고요. 좀 조그맣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슈크발 같은 경우는 중어뢰였거든요. 그렇죠. 533mm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얘는 한 300mm 정도, 한 반 정도. 네. 그래서 그 용도가 사실 조금 저도 요건 아리까리.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해군이나 국가인 생각하는 건 한 두 종류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도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밀덕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중어뢰 백상어. 그게 이제 사실 슬슬 퇴역할 시점이 왔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209급에 그렇죠. 맞춰서 국내에서 개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군이나 국가에 생각하는 거는 이 백상어를 대체하는 어뢰로 초공동 어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공동 어뢰라는 게 제가 애기 밀떡이었던 시절에 90년대, 2000년대 전쟁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그 데프콘이라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 시리즈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약간 끝판왕 같은 무기로 나온 게 슈크발이었죠. 그래서 적성국의 함대를 유인해서 이제 전멸시키는. 그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속도는 빠른데 사거리가 짧다. 수중에 고정시켜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 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개발이 흐지부지 되고 뭐 유럽에서 조금 손을 댔지만 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는 얘기를까지 들은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제일 먼저 했고 그걸 전력화했고 독일, 미국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 프로그램이 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랑 미국이 손잡으면 뭐 제대로 가는 걸 못 봤어요. 손잡고 따로따로 했는데 네, 네. 약간 둘 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초공동어뢰 큰 거는 백상어를 대체하는 네. 개념. 그러니까 네. 백상어가 좀 독특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백상어는 파이어 앤 포겟 발사 후 망각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어뢰들은 보통 유선 유도 그렇죠. 방식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해군도 20급 들어오면서 백상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슈트, 그렇죠. 독일산.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잠수함 사냥용이었고 그렇죠. 백상어는 잠수함도 잡고 이제 수상 목표물도, 수상함도 잡는 약간 이제 투트랙으로 갔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장보고 3용으로 약간 이제 초공동어뢰를 장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보고 3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장포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뭐 더 나가서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까지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중어뢰용 초공동어뢰가 하나 있고 이번에 마덱스에서 보여준 거는 중어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어뢰급 같아요. 그렇죠. 그럼 쉽게 폭발력이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이게 용도가 상당히 저도 궁금해요. 아. 사실 한 10년 전에 초공동어뢰에 대한 실험도 했었고 네. 2021년에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춰져 있던 그러니까 빈익 사업이었죠. 빈익 사업. 사업이었잖아요. 오. 근데 이번에 드러내서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약간 그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2015년에도 한 번 했었고 21년에도 한 번 했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에 왔을 때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초반에는 사실은 무유도 기능으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아, 유도 장치 못 달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직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기술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었으니까. 남자의 어뢰네. 직진.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유도,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 유보트에 썼던 그렇죠. 어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오직 직진. 네, 오직 속도만 보고 가는, 네. 앞만 보고 가는, 네.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동안 뭐 테스트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뢰 관련된 기술들도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유도 기능을 집어넣으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유선 유도라 그래도 최근에 이제 광섬유 유도를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네. 이 광섬유 유도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쏘는 어뢰와 날아가는 어뢰와 잠수함이 정보를 계속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범상화하면서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적용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도 뭐 세계적인 어뢰 강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어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그러게요.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이 초공동 어뢰를 발사하는 목적은 이제 적함이나 잠수함을 타격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초공동 어뢰가 워낙에 그 소형화된 크기다 보니까 예. 도대체 이렇게 크기가 작은 초공동 어뢰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드킬 방어 체계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무인 잠수정에 탑재를 해서 공격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네. 나중에는 결국에는 크위를 더 키워서 중어뢰급으로 배치를 할 것이다. 네. 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좀 용도가 아리까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초공동 어뢰는 장보고 3, 음. 장포,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단독으로 얘기했던 뭐 핵장 네. 뭐 이런 데 쓸 거고 작은 거는 사실 지금 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마덱스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지만 이제 공격형 무인 수상정. 네. 몇몇 컨셉에는 경어뢰를 장착하는 것도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럼 이런 이제 한 300mm급 초공동 어뢰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로는 어차피 지금 전반적으로 해전도 대세가 유무인 복합이다 그렇죠. 보니까 수상에서도 뭐 무인 수상정이 있고 수중에 이제 무인 잠수정 이런 데서도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뭐 대형 중어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을 좀 더 해봐야 될 네.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형화 시킨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지금 보면은 잠수함에서 상대방이 쏜 어뢰를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장치 중에 소프트킬은 좀 있지만 네. 하드킬 방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드킬 방식까지 같이 탑재를 한다면 되고 그 다음에
소형 어뢰가 거리가 짧고 이런 문제도 사실 요격용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 그래요? 어뢰가 다가올 테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잠수함의 생존성을 좀 높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하나 얘기하신 건 무인 잠수정.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 탑재를 하게 되면 인명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형화되기 때문에 네. 적의 탐지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속된 말로 그 상대방 적성국이 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다. 네. 상대방 한 거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보급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온 스위치 켜놨다가 상대방이 나올 것 같다. 그때 이제 활성화시켜서 떠오르면은 상대방은 진짜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터질 수 있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그 웨이크 호밍 어뢰였나? 그러니까 그 조류로 항적 쫓아가는 게 추적어뢰. 있거든요. 만약에 요 기능까지 되면 네. 사정거리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특히 네. 우리 서해 같은데 좁잖아요. 이런데 좀 몰아넣고 데드존 같은 데 몰아넣고 이제 사방에서 공격하면 진짜 얘기한 대로 이제 항공모함이 피할 수가 없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소형화된 어뢰는 아무래도 큰 어뢰보다는 조금 파괴력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정 작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일종의 어뢰를 막는 그런 하드킬로 쓴 데는 사실 부족함은 없어요. 그죠? 아, 그래요? 당장 쓸 수 있죠. 그리고 오.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일단 이 어뢰 종류들은 대부분 다 이 배에 어떻게 보면 이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용골. 용골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도 허리나 이런 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심하게 똑같아요. 아프죠. 배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파괴력은 중어뢰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가까운 데 가서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네. 꽤 타격이 그렇죠. 있는. 이제 척추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야겠죠. 이제. 그리고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한 여러 발 쏘니까 여러 발 쏠 수도 있고. 아무래도 항공모함 같이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네. 기종들은 바로바로 몇 대씩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항공모함도 물론 가능하지만 네. 웬만한 전투함들이나 뭐 고속정 고속함까지도 데미지는 줄 수 있는 거죠. 고속정 고속함은 이제 잘하면 이제 완파되는 거고 네. 뭐 구축함 호위함들은 이제 완파는 아니더라도 일단 용골에 기스가 나면 돌아가야 돼. 허리가 아프면 네. 이 척추가 아프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휠체어 타고 집에 가야 돼요. 똑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배 구멍 나면은 계속 물 들어가니까. 쉽지가 네.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헬기라든가 헬기. 네, 헬기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해상 작전 헬기 그렇죠. 혹은 해상 초계기 이런 데서 공중에서 투하해서 적잠수함을 잡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죠. 아, 어뢰를 하늘에서 쏴요? 네, 지금 이제 잠수함 잡는데 보통 경어뢰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그 MH-60 로미오도 지금 이제 청상어 어뢰를 달려고 그래요. 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어뢰들 만들잖아요. 경어뢰도 만들고 몇 개 업체가 코로나 기간에 지금 망했어. 아이고야. 아, 진짜. 원래는 그 미국제 어뢰를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기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청상어로 달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만약 잘 되면 로미오 헬기에 살려고 한다든지 옵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소형 초공동 어뢰, 경어뢰급으로 네. 만든다. 네. 그럼 그것도 나중에 또 해외 시장에 팔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초공동 어뢰도 지금부터 이름을 미리 지어놔야겠네요. 뭐로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상어들이 다 상어니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상어들이. 썼어요. 청상어, 백상어, 흑상어, 적상어 남아 있네요. 뭐 그 정도 네.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특징을 살려서 빠른 상어. 빠른 상어. 아. 네네. 그리고 하나는 겁나 빠른 상어. 빠른 상어. 저희 이 상황 봐.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말을 잃었다. 근데 저도 청새치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청새치 네. 괜찮다. 좋네요. 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기동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초반부터 빠른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엔진이 갑자기 가동돼서 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던데. 시크바를 예를 들면 초반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발사됐을 때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이제 뭐 워밍업. 어떻게 보면 달리기 선수랑 비슷해요. 네. 초반 워밍업은 좀 느린데 느리게. 일단 속도가 내기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속 370km 날아간다고. 이게 뭐 덕티드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뢰들이 쓰는 추진 방식과는 일단은 크게 차이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죠. 캐피테이션이 공동화 현상이 안 생기니까 속도를 그냥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문제가 유도가 잘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어뢰는 지금 사실 선진국 수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사실 뭐 청상어도 지금 필리핀도 네. 사서 쓰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발사를 하면은 이게 초반에
자망을 해서 쭉 가다가 수면 가까이 뜬대요. 네. 그러면은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그때 신호를 때려서 네. 그 위치를 다시 준 다음에 다시 자망을 해서 쭉 가서 이제 목표물을 타격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무기가 진짜 무서운 게 맞는 쪽은 야 이거 초공동 갑자기 오는데 어디서 튀어나왔어. 네, 그럼 진짜 무섭겠죠. 저희가 만약에 상대편 잠수함 함장이나 수상함을 조종한다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처 해역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이제 흑상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광섬유로 보통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무기체계. 근데 예를 들어서 무선 데이터 링크라든가 예를 들어 뭐 아까 이제 PD님도 얘기했지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시 받는다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도 무기들도 단순히 이제 탐색기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양방향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목표물이 바뀌었다. 그럼 기민하게 다른 목표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장점들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이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의 유도까지 된다는 네. 이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 초공동 어뢰가 정말 작지만 강한 매운 고추 같은 무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초공동 어뢰가 이제 실전 배치가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해군 전력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초공동 어뢰가 세계 수중 무기 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초공동 어뢰를 대표적으로 쓴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고 아 그래요? 전력화를 만약에 진짜로 하게 되면 성능이 네. 검증되고 네. 전력화를 하게 되면 필요로 한 나라들이 많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만약에 잘못 만들면 미국 수출도 그렇죠. 아니에요. 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거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네.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시위즈 2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면 오히려 해외 국가나 해외 업체에서 더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나라들이 아유 한국이 이거 했으니까 우리 가져가서 우리 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또 해보자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아, 이번에 마덱스에서 10년 동안 이어진 그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공동 어뢰라는 이 작은 어뢰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전력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중 무기 체계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정말 작지만 강한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아. 네,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